안녕하세요. 고품격 심리 방송 두 번째.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20년 이상 상담소를 운영해 오신 완전 심리 전문가시죠? 안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 품위 있게 또 우아하게 또 안쌤의 분위기와 또 장금이의 우아함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지난번에 뭔가 좀 뚝딱거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안쌤 완벽주의 있으시네. 장금이만 있는 게 아니었네. 우리 제작진은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데 안쌤이 뭔가 아쉬운데 이게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안쌤. 네. 방송 강점 10개 쓰기. 잘한 거 10개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시기 네. 여러분들 강점 10개 써보셨어요? 해봐야지 하고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해보세요. 이게 진짜 해보니까 생각이 전환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특별한 주제로 찾아와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키워드는 분조장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분조장? 네네. 이게 사실 너무 가볍게 다뤄지기도 해서 한때 조금 논란도 되긴 했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다 요새 해서 내가 분조장인 것 같아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늘파스로 보내주신 사연이 하나 있어요. 이거부터 네.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마치 분노가 저를 점점 잠식해가는 기분이에요. 회사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은 직원과 함께 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과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태도가 저를 지치게 합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고요. 이분은 정말 주변에 화를 자꾸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처럼 말이죠. 화가 나면 막말이 튀어나와 버리는 저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의 감정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솔직히요, 남의 잘못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 큰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욱하는 제 자신이 싫어서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화를 다스려보려 했어요.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그 상황을 다시 떠오르면 가슴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불덩이가 올라오는 기분이에요. 상대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것 같고요. 화내지 말자, 차분하게 말하자, 다짐하고 대화를 시작해도 어느새 저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평소에는 유한 성격인데 저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극도로 화가 납니다. 이것도 혹시 분노 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걸까요? 욱하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받아봤는데요. 군데군데 요소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나 아니야? 이거 그 사람 아니야? 하고 공감을 하면서 좀 들을 법한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욱할 때가 있어서 제가 하늘파에서 많이 폭로가 됐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를 헐크라고 부른다. 예쁜 헐크라고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고 네. 있는데요. 나는 왜 화를 못 다뤘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이불킥하고 네. 자책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 분노에 대한 사연 들어보시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음. 싶은데요. 욱하는 성격. 네. 그리고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해버렸을까라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고요. 작은 팁이라도 알려주고 싶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다루게 돼서 너무 신납니다. 네. 분노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것만 같은. 근데 진짜 분노 조절 장애, 이건 어떤 네. 상태를 일컫는 말일까요? 네, DSM이라고 해서 네.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과 분류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물리적 손상이 연 3회 이상 음. 이거나 폭언이나 위협을 주 2회 이상 한다.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지만 그 진단명은 네.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아.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간헐적으로 조절이 안 되고 터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욱하는 성격을 "나 분노 조절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 아니야?" 이제 아. 이렇게 네. 사람들이 말하게 된 것 같고요. 정식 진단명은 간헐적 폭발 장애인데 이 장애의 진단을 받으려면 물리적 손상이 연 3회 이상이어야 되니까 아하. 이 진단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가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좀 다뤄볼 거는 분노라는 감정. 이 네네네. 감정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분노는요. 또 지난 시간 열등감하고 비슷합니다. 네. 들었을 때 유쾌한 단어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나한테는 이 분노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 약간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왠지 나쁜 감정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러는데 분노는 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분노가 지금 좀 나쁜 감정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이게 영업 비밀이기도 비밀. 한데 하나만 풀어주세요. 제가 사실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때 화내는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 어, 너무 자신 있는데요. 왜 그런 걸 연습까지 하는 거죠? 네. 감정이란 건 에너지인데 특별히 분노라는 감정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인데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거를 누르고 아.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네. 그런 사람들에겐 오히려 좀 화를 내게 하는 게 치료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욱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폭언하는 사람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노를 사람들이 좋은 감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아, 이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분노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 분노가 네. 슬금슬금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제는 예. 욱하듯이 예. 예를 들어 헐크가 되듯이 갑자기 폭발이 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왜 헐크가 네. 되는 거예요, 다들?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감정은 아까 제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을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고 하나는 네. 메시지예요. 어. 근데 이 에너지가 그때그때 폭죽처럼 금방 터지는 그런 게 감정인데 이 에너지를 사람들이 적절히 잘 해소하지 못하고 연소시키지 못하고 네. 참는 거예요. 꾹꾹 눌러 참는 거죠.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에 그 튜브에 바람 넣을 때 네. 이렇게 슉 슉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그 튜브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을 참고 참고 또 참으면 이제 위험물이 되는 거예요. 폭발물이 되는 거예요. 오. 작은 감정들을 그때그때 잘 해소하지 못하고 참다 보면 그게 이제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거죠. 눌려진 감정은 어떻게든 분출이 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네. 그렇다면은 터지기 전에 네. 미리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분노감을 잘 다루지 못했고 폭발이 되게끔 만들었을까? 그 배경도 한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화가 많으신 분들을 네. 특징을 좀 보면요. 좀 많이 참는 스타일이신 분들이 네. 많고요. 네. 그때그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네. 참다가 터뜨리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항상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는 언제 나냐면 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네. 왜 저렇게 틀린 행동을 하지?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덧입히는 거죠. 네. 생각하고 또 해석하고 해석을 더 하다 보면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팀장님이 나에게 이 중요한 걸 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나를 일부러 안 가르쳐 줬나? 나를 물먹이려고 그러나? 아니면
실수로 이걸 나를 안 가르쳐 줬다고? 그렇다면 팀장님이 무능한 거지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저 아. 사람 밑에 있다가는 이거 일도 못 배우고 승진도 못 하고 성과도 못 내는 거 아니야. 진짜 재수 없는데?' 뭐 이렇게 네.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 덧입히면서 '저 팀장 때문에 나 이제 회사 생활 망했네. 열불 나네.' 이렇게 되면서 화가 점점점 고조되는 경우도 있죠. 그라데이션 분노가 이런 식으로 되는 네네네. 감정을 느꼈을 때 해석을 할 때 네네. 옳고 그름 네네. 이런 게 갑자기 더딥혀지고 네. 그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증폭이 되면서 네. 감정이 막 증폭이 되다가 터져버리는 그쵸. 이런 일이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 '나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이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 화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내가 실망했구나.'라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이제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해석을 더하고 네. 그걸 또 차곡차곡 네. 쌓으면 볼 것도 없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아하. 간헐적 폭발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분노가 조절이 안 헐크가 되는 되는. 헐크가 되는 네. 제가 어디서 듣기로 분노, 이 화라는 감정은 네. 진짜 감정이 아니다. 네네. 가짜 감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실망감이나 네. 진짜 내가 느꼈을 뭐 외로움이나 감정이 있는데 네.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은 사실 나한테 화가 난다라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저 네. 상황 때문에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짜 감정이라고 불리는 게 맞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아하. 네. 요 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러면은 그때도 똑같네요. 열등감처럼 이 네.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느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했을 때 진짜 내 감정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좀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제가 아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화가 났구나 하는 것처럼 내 진짜 감정은 실망감이었구나. 네.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하고요. 네. 감정의 종류들을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감정의 이름들을 모르니까 네. 모든 감정을 다 화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네. 서운해도 화났어. 불쾌해도 화났어.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여러 사람이 좀 저희 이모 약간 이렇게 좀 항상 화가 이렇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모는 음. 화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화가 났다 그래?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답답해도 화났다 네. 그러고요. 네, 불안해도 화났다 그러고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은근 이제 이모가 느끼는 것 같지만 이모가 네. 표현을 화밖에 못하니까 네. 제가 뭔가 감정을 읽어주듯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와. 서운했구나 이모. 약간 이랬더니 또 누구러 드시는 걸 봤거든요.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 그런 건가요? 거의 뭐 준 상담사 아, 그렇군요. 역할을 하신 건데요. 와. 잔금 상담소. 네. 딱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해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네. 실망했구나, 속상했나 봐, 아하. 좀 기분이 나빴겠네, 이렇게 읽어주면 네. 그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진짜 감정을 찾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들으면서 그럼 찾고 싶다. 네. 분노 좀 다뤄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오늘도 좀 팁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이성이 중시되는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좀 감정적인 사람은 전능한 사람, 네.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은 너무 약한 사람. 약한 사람, 네. 네, 부족한 사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진화가 더 잘 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노출하지 않는 감정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인간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닌 인간이 되고 싶은 이래야 한다, 이러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끼워 맞춘 그런 어떤 기준이고 네. 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간은
느끼는 존재, 감정을 가지는 존재고 네.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는 슬프게도 네.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화내지 마." 이렇게 아. 화내는 아이한테 화내면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이렇게. "엄마가 아. 화내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만 가르치지 네. 화라는 감정을 수용해 주고 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데 모두 다 미숙한 사람들로 성장해 버린 거죠. 네. 이게 저는 좀 우리의 불행이 아닐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터져버리는 헐크가 된 내 자신을 자꾸 발견해야만 하는 맞닥뜨리게 되는 되는 네. 거울을 봤을 때 깜짝 놀라는 이런 상황. 이번에도 혹시 저번처럼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분노는 이렇게 다스려 보라. 이런 팁이 있을까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실망했어, 서운해 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화났어 네. 이렇게 할 때는 좀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첫 번째 좀 시원하게 분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네. 가끔씩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 헐크로 변하는 핑크 공주. 미쳤나 봐 정말 이렇게도 하거든요. 네. 이 정도의 한 5배 강도로 아 이거 효과음으로 안 되고 싶다. 네. 다만 안전한 장소에서 네. 네 제가 혼자 있을 때 하지 누가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뭐 산에 갔을 때 네. 뭐 한강이나 공원이나 길거리 아무도 없을 때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분출을 그냥 참는 것만이 아니라 한번 해 본다. 네. 마음껏 안전한 장소에서. 네. 오 이것도 하나의 팁이겠어요. 제가 네. 마케팅 담당하시는 고위직에 계신 분을 상담을 했는데 네. 제가 이 방법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근데 그걸 어디서 하나요?" "아 그런 장소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했더니 네. 뭐라 하시냐면 지하 주차장 아. 차 안에서 내 차 안에서. 아. 소리 지르고 와 악을 쓰고 한번 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후련하고 편안해졌다. 그렇군요. 네. 그런 방법도 네.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을 분출해 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분출해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 진짜 감정이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아. 감정을 이름을 붙여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개인의 감정이지만 감정을 대상화하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름을 붙이는 게. 네.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났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걸 생각해 보고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아. 나 화난 거 아니야. 화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네. 화날 만했네. 화날 수 있지. 그런 상황에서 화나는 거 이해돼. 이렇게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감정이 가라앉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네,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 3가지 포인트네요. 네. 먼저 안전한 장소에서 때로는 화도 진짜 내본다. 네, 소리도 질러보고 네. 네. 욕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지만 한마디 정도 네. 미친 거 아니야? 정도는 네, 해보는 환장하겠네. 예를 들어 약간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본다. 것도. 네. 그 두 번째 내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기. 이름을 붙여보기.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 타인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 공감하는 거. 공감해 주는 거. 네. 요 단계 좀 다들 좀 쉬워하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험이 네. 없다 보니까. 그 우리가 자기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지 않으면서 네. 사람들이 내 감정을 공감해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엄청 원하는 그런 네.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또 공감 잘 안 해주잖아요. 그쵸.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네. 또 서운해하고 네. 외로워하고 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데 중요한 건 내가 나를 공감해 주는 거,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렇게 3 가지로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셨는데 진짜 분노를 좀 잘 승화시킬 네.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수채화 그릴 때 붓을 씻어내는 물통은 나중에 보면 회색깔이 돼 있잖아요. 네. 감정 여러 개가 섞여서 있으면 이 각각의 감정이 뭔지 알 수 없는 탁한 분노가 되어 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 내 감정을 적어 보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어떤 기분이었더라? 나 왜 화가 났었지?' 이런 걸 적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감정을 외면하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어딘가에 먼지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음. 그것을 다시 꺼내서 네. 인식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쓰기만 해도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 일지를 기록해 보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데요. 음. 이거는 감정을 너무 떠받들고 감정을 소중하기 때문에 적어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감정이 어딘가에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도록 아.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네. 감정 일지를 쓰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한번 일기처럼 일지처럼 네네. 매일 자기 전에 이런 거 해 보면 좋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열등감을 좀 승화하기 위해서 나의 강점을 한번 10 가지 적어 봤다면 적을 게 많아요. 이제 오늘은 네. 오늘 하루 느낀 내 감정. 나한테 질문을 해 줘 보면서 한번 진짜 실제적으로 네. 점검해 주듯이 헐크가 되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한번 적어 보는 네. 훈련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팁을 좀 해 주셨습니다. 네. 아, 또 오늘도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 이 감정을 좀 잘 다스린다고 할까요? 네. 다스리기 위한 성경 한 스푼을 더해 주신다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네네. 저 정말 이 성경 옛날부터 많은 네.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에베소서 4장 26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네. 여기서 분은 2 가지 분이 있는데요. 분을 내도 되는 분.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 분. 근데 죄가 되는 분. 이렇게 2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당한 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누군가 나를 막대할 때 네. 이때는 정말 정당한 화거든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쵸. 네. 이때 화내지 않는 사람은 정말 병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화를 낼 땐 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파괴적인 그런 죄, 그리고 또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서 이것이 변질되고 마귀가 틈을 타서 네. 죄가 되는 그런 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네.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는 죄가 아니고요. 화는 낼 때는 내줘야 되는 건데 네. 죄가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아. 저는 사람들에게 이걸 연습시킵니다. 아. 자, 한번 화내 보실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음엔 자, 좋게 말로 한번 해 보실까요? 아. 근데 이거는 굳이 상담실에서만 할 필요는 없고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화도 내보고 그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뭐 "부장님 저 이 부분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기 표현을 해 보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 보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작가님을 한번 보내 드려야 연습을 하면은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님 듣고 계시죠? 아, 알겠습니다. 이 화에 대해서 생각이 좀 전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좀 참아야 된다. 아니면 화를 안 내는 방법 이런 팁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쌤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화는 때로는 정말 필요하다.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능축돼서 이렇게 한 번에 터져버리지 않기 위해 조절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화와 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막 이런 구절 되게 많잖아요.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한 구절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가서 보면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약간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더디 하고 싶죠. 다들 더디 하고 싶은데 이걸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을 듣고 또 안쌤의 이런 팁들을 좀 적용을 해보시면서 진짜 그 말씀을 나한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더디 해보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좀 하늘팟 좀 처음 출연하셔서 저희 네.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아 정말요? 네. 정말이죠? 네네 진짜로. 또 불러주세요. 정말요. 안쌤이 제가 몇 번 대화를 해보니까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을 저희가 또 고지곧대로 듣고 하늘팟을 꼭 찾아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품격 심리방송 하늘팟과 함께 하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